14번 행정절차법상 고지는 행정심판도 알리는 거죠. 절차법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알리는 거고, 행정심판법은 심판만 알리는 것이고, 절차법, 심판법 구별하시면 됩니다. 15번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3자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죠. 그래서 제3자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로든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죠. 그때는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즉 소송에서의 신규업자죠. 기존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신규허가가 날아가죠. 근데 신규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때 재심을 신청하죠. 그래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판결의 결과로 짱돌 맞는 사람, 즉 신규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 재심의 요건은 책참령 그랬죠?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자. 그럼 17번 재심은 어떤 판결? 확정된 종국 판결, 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냥 종국 판결은 1심, 2심, 3심 판결을 말하는 거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3심이 다 끝나고 나서 청구하는 거죠. 18번 판례는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재량이라고 본다. 판례가 이것을 재량이라고 본 것은 침기 수재 원리를 따랐습니다. 침익적이면 기속행위, 수익적이면 재량행위. 그래서 침기 수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과재량설 입장이죠. 통설은 아니고 요건재량설은 법의 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효과재량설은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오늘날은 주로 허기특재, 강학상 허가면 기속행위, 특허면 재량행위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번 자 음주운전 이후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측정거부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도로교통법상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량행위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행위인 거죠. 조심을 하시고 20번 공유재산, 지방단체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 허락받지 않고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돈 물어내라 변상금 부과처분하는 건데 이거는 변기, 기속행위다. 이건 암기사항이죠. 변기. 그 다음 거짓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역시 기속행위로 되어 있다. 거짓말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빼앗아야 되겠죠. 22번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발하라고 허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 허가. 강학상 특허, 특허는 허기특재, 재량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23번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다. 그런 건축허가. 그냥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입니다. 허가니까 허기특재, 기속행위인데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성질까지 바꾸는 그런 허가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 예외적 허가, 강학상 특허니까 재량행위로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 24번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속행위일 때 그래서 법원 스스로가 이 법은 A만 적법이다 해놓고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량은 행정부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법원은 스스로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죠. 25번 법정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다. 즉 아니지 아니한 거니까 되는 사유다 그 말이죠. 그때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서 원칙은 법에 없는 사유, 즉 법정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네모,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있으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6번 법정 감면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죠. 즉 감면이
재량이라 하더라도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재량행위고, 근데 감면 사유가 아예 아니면은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감면 사유가 아니면 감면이 아예 안 되는 거고, 해당하면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27번 법령상 임의적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즉 임의적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처분했다. 즉 재량권의 불행사가 되죠.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위법하다. 그 말입니다. 28번 의사 국가시험 채점 기준의 법적 성질은 판례상 자유재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니까 이론상으로는 판단 여지가 될 수도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판단 여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재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번 통금 해제는 금지 해제니까 허가죠. 30번 조세 감면은 급부 의무를 빼주는 거니까 면제죠. 허가는 금지 해제, 면제는 자귀, 급부, 수인 의무의 해제입니다. 31번 예외적 허가는 원래 유예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금지죠. 그래서 제재적 금지 해제입니다. 그냥 허가는 가능한 행위인데 혹시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까봐 예방적 금지하는 거고, 예외적 허가는 나쁜 짓이니까 못하게 하기 위한 해제다 그 말이죠. 제재적 금지 해제 또는 억제적 금지 해제라고 합니다. 32번 허가를 받은 경우에 타법상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법만 해제가 되지 다른 법은 그대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33번 무허가 건물에서의 음식점 영업신고는 즉 위법하죠. 그러니까 음식점법하고 건물법하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충족한다고 될 건 아니죠. 이거는 건축법 위반이니까 그죠? 무허가 건물은 음식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34번 재건축 조합. 자, 큰 조합이죠. 요거를 만든다는 것은 공법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초로 설립하는 인가라고 하는 것은 글자만 인가지 이론상으로는 강학상 특허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3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다. 요거는 강학상 인가로 파악합니다. 공법인을 최초로 만들어주는 것은 특허겠지만 요거는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감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래의 보충행위인 인가로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36번 보세구역, 세금을 보호하는 구역, 서령특허는 강학상 특허니까 설권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번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처분. 자, 직접 시행할 때 사업시행에 대해서 인가하게 되면은 공행정 주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초로 공법인이 만들어지거나 공행정 주체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큰 권리를 주는 강학상 특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8번 자동차 운송면허. 한마디로 버스 허가죠. 이거는 대물적 특허가 되겠죠.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가 되고 운송면허는 대물적 특허가 됩니다. 39번 공무원 임명은 포괄적인 법적 지위 설정이니까 특허가 되죠. 40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는 이미 조합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인가니까 강학상 인가가 되는 거죠. 41번 기본행위가 소멸한 경우에 인가처분은 직권 취소 없이도 자동 소멸이죠. 요때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니까. 42번 사립학교 임원 선임행위는 기본행위고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죠. 인가의 대상은 인법, 법률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라면 그것이 공법행위든 사법행위든 상관이 없으니까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상관이 없죠. 43번 신청한 내용을 수정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인가는 허용되지 않지만 보충행위라서 수정 허가는 가능합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하고 인가는 항상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44번 국가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 작성은 즉 인가가 아니라 작성이죠. 국가라고 하는 권리주체와 공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주체, 즉 권리주체 사이에서 남의 정관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강학상 대리가 됩니다. 45번 도로구역 결정은 즉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강학상 확인이 됩니다. 분쟁 해결 작용. 토지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가 못하고 있으니까 토지 수용위원회가 대신 처리해주는 강학상 대리가 되죠. 47번 자, 등록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원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사실 증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부정했었는데 토지대장의 경우에는 판례가 바뀌어서 대표적인 사건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죠. 처분성을 부정했는데 긍정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처분성 긍정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이것만 처분성 부정됩니다. 그러나 48번 건축물 대장은 여전히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용도 변경 신청이죠. 즉 건축물 대장 등록하는 행위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용대작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긍정하는 게 원칙이고 건축물 대장은 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9번 당연 퇴직 통보다. 그런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 탈락이니까 이 통보 행위는 새로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보로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50번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일추, 추상적 규제니까 법처럼 간접적 통제 방식에 의합니다. 선결 문제, 심리 방식에 따른 간접적 통제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51번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부짤갱 그랬죠? 갱신기간이다. 갱신이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52번 부당하게 짧은 거지만 기한 연장으로 부당하지 않게 되었다. 상당하게 되면 다시 원칙적으로 허가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 53번 부담이 무효면 그 이행행위인 사법행위는 당해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죠. 동기의 착오로서 이것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행위고 그 이행으로서의 증여, 매매는 사법행위죠. 서로 별개니까 공법행위가 무효라고 사법행위가 당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로서 사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말인 거죠. 54번 매립 준공 인가라고 하는 것은 강학상 인가입니다. 그러면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서 부관이 가능하죠. 부관이 가능한 것은 기준이 제법 명료하다 그랬죠? 기속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안 되고 재량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가능하고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명문이 있거나 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매립 준공 인가는 형특인데 형성적 행위에 들어가죠. 특허, 인가, 대리는 형성적 행위, 법, 명형,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55번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이 가능하죠. 그 말은 부관만 대상으로 부관만 취소한다 이거죠. 부진정이란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부관만 취소하는 겁니다. 56번 부관의 위법성 판단은 즉 부관도 행정작용이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